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업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00년, 이 2000년이 언제냐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1999년 대략 6월부터 2000년 6월 더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혹은 뭐 한 2001년까지로 봐도 2001년까지로 봐도 될까요? 이 무렵에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벤처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만 하나 있어도 투자를 받았을 때였어요. 뭐 보물섬이니 뭐 골드모도 있었는데 하여간 뭐 지금은 다 잊어먹었습니다만 정말 광풍이 불었죠. 그때 카카오 전신인 한메일도 떴었죠. 하여간 그 당시에는 허접한 사이트 하나만 있어도 투자 받았어요. 저도 그 당시에 46억 원을 투자 받았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시기였죠. 벤처 광풍이 불면서 2000년에 전자상거래업, 인터넷 비즈니스를 알고 싶었던 CEO급 사람들 100명 이상이죠. 그냥 대략 10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인 적이 있어요. 계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커퍼레이션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하여간 이커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던 이 CEO 모닝 클래스에 모여서 공부했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도 투자받았던 인터넷 사이트 혹은 CEO들이 강사로도 참여를 했었죠.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레아 한글을 개발한 이찬진 씨도 강사로 참여를 했던 거로 기억이 나요. 다른 분들은 기억도 이제 잘 안 납니다만 꽤 비쌌어요. 비싸고 또 이 과정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수학여행 갔었는데 제주도 수학여행 갔었는데 한 60만 원 정도 경비였던 것 같아요. 2000년에 60만 원이면은 작은 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몇십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쟁쟁한 분들이 많았죠. 큰 회사 전문 경영인, 작지만 단단한 기업을 운영하셨던 분, 뭐 교수, 특이하긴 검사도 있었어요. 검사, 뭐 신문사 간부, 은행 지점장 등 진짜 쟁쟁한 분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뭐 수강료며 수학여행 경비도 꽤 비쌌던 것처럼 그럴듯했죠. 근데 그때 만난 분 중에서 그 당시에도 꽤 잘 운영되는 회사 CEO 한 분을 제외하면 지금도 그럭저럭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저 한 명뿐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뭐 제가 폭넓게 교제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몇 명 더 있다고 해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크게 다를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변에 제대로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이 아예 없어요. 뭐 다른 거에서 성공한 분들은 꽤 있죠. 그때 모였던 분들 중에 뭐 강의자로서 성공했던 분이 꽤 있으세요. 강의자. 그 다음에 뭐 어떤 단체 운영에서 성공한 분들은 꽤 있어요. 근데 큰 회사, 꽤 큰 회사 전문 경영인 출신 뭐 이런 분들도 창업해서 전혀 성공하지 못하더라고요. 창업하고 강의 또는 단체 운영은 전혀 다르잖아요. 가장 큰 차이는 창업은 망하면 진짜 쪽박을 차고 건강도 잃기 쉽다는 거죠. 근데 뭐 강의나 단체 운영은 그냥 개인 실패로 끝나는 거잖아요. 주고받는 현금 속에 싹 트는 우정이라고 돈을 실제로 쳐받고 하는 거하고 그냥 내 능력을 투자하는 거는 아예 다른 겁니다. 진짜 이르면 팔목을 자르는 도박판에 들어가는 것하고 그냥 멀리서 인터넷 게임하고 하는 차이인 거죠. 창업은 진짜 목숨을 건 승부고 진검승부잖아요. 강의, 컨설팅, 단체 운영은 안 되면 말고 수준이니까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잘한다고 창업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진검승부를 하게 되면은 태도와 마음가짐 자체가 다른 거니까요. 깊은 강물에 몸을 푹 담그는 것과 발만 넣고 찰박거리는 차이고요. 창업자와 전문 경영인 차이입니다. 어쨌든 당시에 모였던 그 쟁쟁한 사람들 중에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이 실제로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회의원 여럿 있죠. 의사도 여럿 있고 변호사도 있고 고위 공무원도 있습니다. 근데 성공한 기업가는 정말 드물어요. 저만 해도 중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중에서 뭐 이런 사람은 꽤 많아요. 따져보면 그래도 이것저것 따지면 몇십 명 될걸요? 근데 성공한 기업가로 활동하는 사람은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생업으로 하는 장사나 뭐 이런 거는 논외죠. 진짜 투자를 하고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회사 만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회사 만들기. 그래서 정말 어렵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티코는 해외 직판하는 걸 도와줘서 그 판매되는 수수료로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직판 돈 안 든다 하기만 하면 잘 된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저는 그 얘기를 정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아, 어떤 거든 창업은 정말 어렵구나.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조금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말 창업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판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겠다면 해외 직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회의원, 의사, 변호사, 고위 공무원 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창업을 하거나 급여 생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창업도 어렵고 급여 생활자도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어렵죠. 그래도 택하라면 저는 급여 생활자를 택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정말 죽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너무 이제 나이가 늦게 나이 40살 때 40세 때 1차 창업을 했어요. 이때 46억 투자를 받았죠. 근데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44세 때, 47세 때 2차 창업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40세 이때 망했잖아요. 제가 망한 게 40세 때 망하고 40세 때 창업해서 46억 투자받고 43세 때 망했단 말이에요. 뭐 취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도 40세 전에도 전혀 다른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정치를 포기하고 나서는 돈이 없어서 정치를 포기한 상태에서는 취업할 수 없었어요. 저처럼 취업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창업해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취업이 안 되는데. 그나마 이것도 꿈이 있어야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못 이룬 걸 어쨌든 보상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때 창업을 할 때 추천할 수 있는 길이 해외 직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 창업하지 마라. 주변에서 창업하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말려라. 되지도 않는 일이다. 진짜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창업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최고다. 그래서 저는 급여 생활자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되면 제일 더 좋고요. 급여 생활자. 근데 이게 안 됐을 때 창업을 하는 거고 창업할 거면 해외 직판하라는 거죠.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렵지만 창업가가 되었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성공하면 그 모든 어려움을 지을 만큼 충분히 넘치도록 보상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여간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 그분들에게 해외 직판을 하라고 권하는 것도 있지만 이 현실, 이거를 냉정하게 보고 이런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진검승부입니다. 할 거면 목숨을 걸고 하지 않는 이상 되지 않는 게 창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다 목숨 것이죠. 안 걸고 되는 일이 있어야죠.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는 정말 힘들다는 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창업하면서 겪었던 얘기 이걸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